너무 맛있어요. 치앙마이에 놀랄 정도. 그래서 항공, 숙박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총 비용이,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박인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발리고요. 오늘 사실 지금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치앙마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치앙마이를 제가 한 달 살기, 한 달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은 아니었고 22일 정도를 살고서 지금 발리로 넘어왔어요. 발리도 똑같이 22일 정도 살고 3주 정도 살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치앙마이를 한 달 동안 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좀 총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컨텐츠를 제작했고, 나중에 또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점점 발리의 물가라든지 발리의 생활에 좀 익숙해지니까 점점 이제 치앙마이에 대한 생활이 좀 까마득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까먹기 전에 치앙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총 있었던 기간은 22일이었어요. 22일 동안 항공, 숙박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다 합해서, 저는 참고로 저랑 제 와이프랑 둘이서 여행하고 있거든요. 그 둘이서 2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 비용이 28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편도 항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편도로 서울에서 치앙마이까지 직항이었고, 그리고 또 숙박 뭐 의식주 다 해서 저희는 280만 원, 두 사람 기준으로 280만 원이 들었어요. 저희는 거의 치앙마이에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는 치앙라이를 다녀왔거든요. 22일에 78만 원이 들었습니다. 78만 원이 들었고요. 숙박이 가장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면은 뭐 이 정도로 종료를 할게요.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숙소를 치앙마이를 보시면은 뭐 산티탐도 많이 가고, 또 좀 깔끔한 저희 있었던 곳이 님만도 있고요. 그리고 올드타운도 있어요. 올드타운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그 성벽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데를 올드타운이라고 하고, 저희가 있었던 곳은 올드타운을 바라봤었을 때 좀 북쪽에서 좀 왼쪽, 거기가 님만이라는 곳이에요. 그냥 피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 님만은 약간 한국 서울로 따지면 약간 청담동 압구정 같은 느낌이고, 올드타운은 약간 명동 이런 곳, 그리고 산티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울로 따지면은 좀 물가가 싸면서도 좀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근데 산티탐은 좀 물가가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님만이, 사실은 저희가 님만을 갔던 이유가, 처음에 님만을 가셨을 때 그냥 가격이 쌌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숙소가 에어비앤비였는데 하루에 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2만 원대가 엄청 싸다고 느껴지잖아요. 한국에서도 기본 숙박 하는데 한국은 못해도 뭐 7만 원, 호텔 가면은 뭐 하루에 대부분 한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진짜 싼 호텔 가면은 한 5만 원 정도도 하고, 근데 거기가 2만 원 중후반대였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미 싸다고 느껴져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헬스장도 있고 싶어가지고 2만 원대 이 정도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길 갔는데, 가고 보니까 님만이라는 데가 약간 좀 깔끔한 동네였더라고요. 거기가 비싼 데인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치앙마이가 물가가 그만큼 엄청 싸다는 뜻인 거예요. 2만 원짜리 숙소도 되게 괜찮은 구역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완전 현지를 느끼고 싶다면은 산티탐 정도. 산티탐은 상대적으로 님만보다는 좀 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이었었어요. 아무튼 숙박은, 그래서 저희가 묵었던 숙소는 님만에 있었었고, 바로 앞에 마야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약간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앙마이 백화점. 거기 근처에 살았거든요.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님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신다면은 님만 가서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약간 로컬화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올드타운 가서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혼자 배낭여행 간다고 하면은 산티탐이나 님만 말고 올드타운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올드타운은 분위기가 님만보다도 훨씬 더 차분해요. 되게 차분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올드타운이 되게 재밌었던 게, 다양한 그런 이벤트 거리들이 많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 바도, 진짜 분위기 있는 라이브 바나 카페 같은 것도 올드타운에 되게 많이 모여있고, 올드타운에 되게 힙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님만은 진짜 약간 압구정 느낌이에요. 압구정에도 힙한 거 있듯이, 근데 대신 좀 가격대가 조금 있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치앙마이 물가 자체가 워낙 싸가지고 가격 있는 곳 가셔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그 가격대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디 가도 상관없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완전 좀 로컬 속에 빠져서 살고 싶다. 산티탐 혹은 올타운. 산티탐이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현지화되어 있는 느낌. 산티탐은 완전 그냥 진짜 현지 사람들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앙마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는요, 그래도 좀 돈을 아끼자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집에서 먹었었어요. 집에서 한식을 해 먹었었고, 한식 같은 경우에는요, 치앙마이도 한식 식당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일반적인 그냥 세븐일레븐이나 어딜 가도 한국 라면은 다 팔아요. 그래서 라면 굳이 사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트 가면요, 한국 식자재도 진짜 많거든요. 김치도 많고, 심지어 세븐일레븐 가면은 비비고기 김치도 있어가지고 김치나 뭐 이런 거 한국 음식을 솔직히 거의 안 사갖고 와도 충분히 한국 음식 그리우면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곳이 바로 치앙마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식에 대한 게 만약에 그립다 하면은 굳이 뭐 한국에서 굳이 막 바리바리 챙겨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워낙 싸요. 저희가 첫 끼 먹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오므라이스 먹었거든요. 그런 거 길거리에서 파는 건데도 아침에만 팔았었는데, 그런 오므라이스만 해도 25바트였어요. 25바트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800원 정도 돼요. 800원이 안 돼요. 그 정도 가격대로도 충분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저희가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길래 거기도 가봤거든요. 미슐랭 스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미슐랭 가이드, 빅구르망 같은 거였는데, 거기도 한국 기준으로 저희 둘이서 2인 기준으로 한국 돈 한 2만원 정도? 그 미슐랭 식당인데도 한 끼에 한 13,000원? 많이 나면 2만원? 진짜 넉넉히 먹는다면 3만원 정도 나오겠죠. 네. 맥주 마시면 술만 안 시킨다면, 술을 시키면 이제 3만원, 4만원 넘어가는 건데, 술만 안 시키면은 충분히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끼에 그냥 맛있는 로컬 식당 가면은요, 한 끼에 보통 60바트 정도 해요. 60바트면 얼마냐면은 2,400원이 안 돼요. 한국 돈으로 한 2,400원 돈, 2,000원 초반대 정도가 한 끼 식사 가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만약에 당연히 플러스 음료수 가격 하면은, 콜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갔던 되게 유명한 맛있는 치킨 덮밥집 같은 경우에도 15바트였었으니까 콜라 하나가 15바트예요. 그러면은 400원이 안 되죠. 15바트니까 400원 정도. 약간 가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2,000원 초반대 400원, 한 2,500, 600원 정도면 한 끼 괜찮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팬시하게, 좀 더 맛있게 약간 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데 가고 싶다. 미슐랭 그런 데 가면 한 2, 3만 원이면 진짜 둘이서 넉넉히 먹을 수가 있어요. 이탈리안 음식점을 갔었는데 거기가 화덕 피자집이거든요. 피자 2개에 뭐 스파게티 2개에 샐러드 1개에 감자튀김 1개에 야채 플래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 음식을 시켰는데도, 거기다가 음료수도 뭐 4잔 시켰는데도 한국 돈으로 한 5만원 나왔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치앙마이 살면서 태국 음식도 정말 많이 먹었지만 약간 세계화된 음식들 있잖아요. 뭐 피자, 이탈리안 음식도 먹어봤고, 햄버거 진짜 맛있는 데가 꽤 많아요. 햄버거 진짜 맛있었고, 그러니까 외국 음식들 있죠. 그런 음식도 한번 체험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음식 같은 경우에는 치앙마이 가격이에요. 근데 커피, 맥주는 치앙마이 가격이 아니라 태국 가격이 아니라 그냥 한국 가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커피도 한국보다 한 500원 싼 정도이지 막 엄청 싼 음식은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커피가 음식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근데 한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커피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싸다. 단지 한 500원 정도 더 싼 정도. 음식은 막 3,000원, 5,000원 더 싼데, 심지어 10,000원 더 싼데도 많죠 당연히. 근데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커피는 정말 태국 커피가 진짜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저는 산미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다 정할 수가 있고, 로스팅에 대한 정도도 정할 수 있고, 그 설탕 양에 대한 것도 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우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라떼를 꼭 드셔보세요. 라떼 진짜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라떼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치앙마이에 놀랄 정도. 그래서 우유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슈퍼마켓 가셔서. 그리고 또 맥주도 보면은요, 그냥 현지 맥주들도 가격이 음식 싼 것만큼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특히 IPA나 약간 좀 그런 우리 막 브루어리 있잖아요. 브루어리 가시면은요, 맥주가 한국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IPA 같은 경우에 큰 장 같은 경우에 500ml 잔이죠. 그럼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250바트, 200바트 정도 돼요. 그리고 당연히 수입 맥주 펍에서 마시면은 비싸요. 200바트가 넘어가요. 200바트 넘어간다는 소리 뭐냐면은 8,000원 정도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랑 커피는 현지 물가가 아니라 그냥 국가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프라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날씨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가 갔던 거는 4월, 저희는 4월 중순에 갔었어요. 4월 중순. 그때 한 3주 정도 있었던 건데요. 날씨가 가장 덥대요. 이때가 가장 덥대요. 저희가 이렇게 거기 와보니까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치앙마이 가장 더울 때 오셨네요.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정말 많다 그랬었어요. 근데 미세먼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왔던 날들의 날씨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생각보다 막 마스크 쓰고 다닐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많다고 경고 뜨는 날이 솔직히 더 심했었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저희가 로드트립을 하다가 화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밭 태우는 작업을 그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화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 주변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먼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마스크를 쓰는데 솔직히 치앙마이가 엄청 그래도 그런 시골에 비하면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막 걱정하실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좀 외국인들도 좀 있긴 했었지만 여행하는데 막 힘들어서 밖에 못 나가고 이 정도 아니었어요. 단지 못 나가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체감 온도가 한 50도 정도였거든요. 습하지는 않아요. 전혀 안 습해요. 지금 제가 발리 여기서 지금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발리가 너무 치앙마이 비하면 엄청 습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치앙마이 40몇 도, 40도가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낮에? 근데 습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빨래가 정말 빨리 말라요. 정말 그냥 잠깐 밖에 내놓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빨래가 다 말라요. 근데 아무튼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니까 정말 미쳐버릴 만한 더위기는 해요. 솔직히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주 동안 있어서 낮에는 좀 안 돌아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짧게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돌아다니셔야 되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랩굿 이용하세요. 택시, 오토바이. 진짜 엉덩이 너무 뜨거워서 위험하니까요. 뜨거워서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다 긴팔, 긴 바지 입고 다니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튼 4월에 치앙마이 날씨는요 미세먼지가 꽤 있다. 하지만 여행 다니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뜨겁다. 정말 뜨거웠었어요. 체감 온도가 50도였었어요. 자, 여러분 교통은요 정말 놀라운 게 우리나라 서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하철, 버스, 택시 뭐 다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자전거들도 되게 많고. 근데 치앙마이는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랩 정도, 그러니까 택시나 오토바이 정도예요. 택시가 근데 진짜 부담이 안 될 정도긴 해요. 주말에만 가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주말이나 그 연휴 기간. 저는 송크란 마지막 때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 처음 도착한 날이 송크란 때였는데 택시가 꽤 비싼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송크란 기간이어서 택시 가격이 2배 정도 했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평소에는 3,500원? 4,000원이면 타거든요. 근데 송크란 때는 딱 2배였었어요. 거의 대부분 200바트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택시 왜 이렇게 비싸? 약간 하면서 다른 대중교통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치앙마이 사는 친구가 딱 그 말 하더라고. 치앙마이는 대중교통이 없다. 버스, 지하철 뭐 이런 건 당연히 없다. 그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냥 그 친구 오피셜이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랩이나 뭐 다른 어플도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 위주로 타시면 되는데 택시나 뚝뚝 뭐 이런 거 타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 레드캡 있거든요. 레드 빨간색 이렇게 사람들 뒤에 트렁크에 쫙 타는 그게 있는데 뚝뚝이 근데 그게 맨날 흥정해야 됐었어요. 흥정해야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흥정을 잘 못하면 비싸더라고요. 흥정을 잘 하시면은 되겠지만 근데 저희는 흥정을 잘 못했어가지고 결국엔 그랩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서 그걸 탔었던 그런 호구짓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거는 솔직히 에어컨도 안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도, 50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 그런 뚝뚝은 그냥 정말 체험하는 용이라면 타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덥기도 엄청 덥고 흥정도 매번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랩은 어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흥정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곳으로 잘 오셔가지고 잘 태워다 주시니까 그랩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은 저희는 다른 건 안 하고 그랩 위주로 거의 돌아다녔고, 그랩 말고 맨 처음 오토바이를 좀 빌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치앙마이 오토바이 빌리는 거 정말 좋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꼭 면허증이 있으셔야 돼요. 면허증이 없으셔도 렌탈은 가능해요. 근데 렌탈은 가능한데 경찰이 외국인들만 보면은 멈춰 세워요. 그래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벌금이 대략 500바트거든요. 500바트면 한국 돈 2만 원이에요. 솔직히 한국에서 2만 원 정도 벌금형이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걸릴 때마다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빌릴까 하다 그냥 안 빌렸어요. 그냥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신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를 렌트했어요. 심지어 저는 또 장모님도 오시고 처제도 오는 그런 상황 케이스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차를 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빌려서 다녔는데, 사람이 혹시 좀 많다 아니면 좀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다 하면 차 꼭 빌려보세요. 진짜 좋아요. 운전 생각보다 치앙마이 진짜 안전해요. 제가 지금 발리 와 있잖아요. 발리에 비하면 치앙마이는 엄청 젠틀하고, 제가 운전을 해봤잖아요. 제가 운전을 거의 일주일 동안 했는데 우엔들이 처음이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운전 좀 한국에서 해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금방 적응해요. 저도 진짜 한 번 실수했어요. 처음에 렌탈카 회사에서 나갈 때 딱 한 번 역주행 한 번만 했지, 그거 말고 한 번도 실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방 적응 잘 하실 거고, 그리고 다 오토예요. 오토.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어서 그런지 오토인 차가 되게 대부분 오토였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저희는 일주일 빌린다고 했어가지고 하루에 790바트, 그러니까 800바트라고 치면은 한 3만원 돈, 하루에 3만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차는 해치백,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4사람 기준으로 너무 여유 있게 여행 다닐 수 있었고요. 특히 나중에 장모님이랑 처제 보내고 저희 둘이서 여행할 때에도 저희 트렁크에다가 짐 싣고 여행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기름값은 한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휘발유 넣는데 1리터에 여기가 보니까 기름은 그 넘버가 있어요. 뭐 91, 95 이런 식으로 막 넘버가 있거든요. 저희 차는 91차였었어요. 그래서 91차가 1리터에 보통 40바트였었어요. 한국 도로 한 1,500원, 1,6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대신 확실히 차가 작아서 그런지 뭐 기름값에 있어서 크게 부담은 안 됐었다. 아무튼 혹시 길게 오신다고 하면은 한 차 일주일 정도 렌트 해보시고 이렇게 외부로, 특히 저기 라오스랑 미얀마 국경까지도 찍고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편도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금방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로드트립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내에서도, 그리고 주차가 생각보다 여기 불법 주차라는 게 따로 없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차 대신 한 가지 알려줬어요. 그 현지 친구들이 그 턱 있잖아요. 인도랑 도로의 그 턱 있잖아요. 그 턱 부분에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으로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만 안 하시면 돼요. 거기만 안 하시고 그냥 주차하는 길거리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치앙마이는 주차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공짜고, 주차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었다. 서울만큼, 서울은 다 돈 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 그런 데도 많아가지고 주차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건 처음으로 한 도시에 이렇게 3주 동안 있어봤는데,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매번 다양한 도시들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도 느끼고 싶고.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어땠냐면은, 일단은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요. 치앙마이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발리랑 조금 비교를 한다면은 발리는 엄청 밝거든요. 근데 치앙마이 사람들 그거만큼 밝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되게 겸손하고 정말 친절해졌어요. 이렇게 친절한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희들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착하셨고. 그래서 치앙마이 여행하면서 막 기분 나쁠 일 같은 건 전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식사할 때 좀 큰 식당 가면 좀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길거리에 대한 치안 이런 거는 전혀 위험함을 못 느꼈다. 전혀. 소매치기 솔직히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카페에다가 제 노트북이랑, 저 혼자서 일하러 갔을 때도 노트북이랑 다
다 놓고 갔는데도 전혀 위협을 못 느낄 정도로 치안은 너무 좋았다.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서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치앙마이에서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정말 안전하다는 게 마음에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운전도 사람들이 되게 뭔가 오토바이도 많고 막 이래서 되게 복잡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되게 질서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참 살기 너무 좋았다. 무엇보다도 물가 싸죠, 날씨 좋죠, 그리고 볼 것도 많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가볍게 오기에 돈도 많이 안 들었고, 솔직히 제가 두 사람이니까 한 달에 280 들었죠. 다 해서 비행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혼자 온다고 하면은 더 저렴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앙마이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혹은 짧게 오신다고 하면은 너무 추천하고 싶은 나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다음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때 또 다루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제가 살았던 치앙마이에 대한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풀어놓으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I'ma be the baddest that you can. I'ma be the